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혈당이 800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환자분은요, 컨디션이 좀 요새 안 좋아서 저한테 오셨는데, 혈당을 재보니까 혈당이 80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당뇨는 한 10년 전부터 치료를 받다 안 받다 뭐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당뇨 약을 그냥 안 드시고 한 달 정도를 지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걸 보고서 이분은 뭐 제가 치료를 해드릴 수 있는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보고 그냥 바로 응급실로 보내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혈당이 적당히 높은 게 아니라 혈당이 너무 높죠. 너무 높은 혈당. 이렇게 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여러 가지 균형들이 있거든요. 균형. 이게 그냥 다 우르르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고혈당성, 혈당이 높으니까 고혈당성, 고삼투압성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HHS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심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사망률도 꽤 높습니다. 옛날에는 이 사망률이요, 이 HHS 병이 사망률이 50%막 이랬어요. 90년대는. 자, 여러분 뭐 90년대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때 뭐 석기시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때도 항생제도 있었고요. 인슐린, 뭐 전해질 치료 이런 거 다 할 수 있었던 때입니다. 시스템이 조금 진보적이지가 않아서 그랬던 거지. 어쨌든 그랬는데도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도 사망률이 50%뭐 이렇게 갔다는 거는 이게 좀 꽤 만만치 않은 병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좀 줄긴 했어요, 이거보다. 근데 줄긴 했어도 여전히 한 15% 정도를 찍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꽤 높은 사망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당만 높은 게 아니라 모탈리티, 사망까지도 나오는 병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고, 이제 치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병에 대해서만 간단하게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뭐 700, 800, 뭐 높은 경우는 1000, 1200 막 이렇게 올라가요, 혈당이. 그러면은 이거는 당이 올라가서 생기는 차원의 문제를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문제를 넘어가면 어떤 단계에 이르냐면은요, 우리 몸의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국물 있잖아요. 우리 몸도 결국은 액체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 국물의 농도가 진해지는 거죠. 그 농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삼투 농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투 농도. 이거는 결국은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가진 농도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뭐 이런 거 중학교 때 많이 봤죠. 이렇게 비커가 있고 뭐 여기 막을 세우고 이쪽에는 진한 소금물, 이쪽에는 그냥 맹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물이 맹물에서 이쪽으로 물이 이동하잖아요. 물이 이동해가지고 뭐 높이가 뭐 이렇게 높아진다 뭐 이런 거 한 적 있죠. 그래서 이 힘만큼이 뭐 삼투압이고 뭐 그런 거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삼투 농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물을 엄청나게 갈구한다는 뜻이에요. 물 갈구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물 갈구 상태가 뭐예요? 바로 이게 물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라는 뜻이죠. 그게 결국은 탈수 상태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 몸이 엄청 물이 부족한 그런 탈수 상태가 되고 삼투 농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상태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소변으로 이 뭔가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걸 우리 몸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높은 진한 국물을 소변으로 내보내고 싶다라는 의지에 충만해서 소변으로 그 이뇨가 엄청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활발하게. 삼투성 이뇨라 그래요. 그걸 이제 삼투성 이뇨. 소변을 엄청 많이 봅니다. 근데 이게 이 진하게 못 내보내요. 이 원리적으로 진하게 이렇게까지 진하게는 못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이 이제 더 빠져나가게 되면서 더 탈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 삼투성 이뇨에 의해서 그 소변이 많이 나가는 것만큼 물을 섭취를 제때 안 해주면 더 이게 탈수가 심해지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혈당성 고삼투압성 증후군 이 병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삼투 농도입니다. 이 삼투 농도가 점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몸의 각 조직에서 물이 빠집니다. 물이 엄청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일단 좀 끌어당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뇌죠, 뇌. 뇌에서 이제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의식이 떨어지고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뇌경색처럼 뇌경색은 이제 한순간에 막 마비가 오고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천천히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진짜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에는 몇 주에 걸쳐서 이게 진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잘 못 느껴요, 이걸. 그래서 그냥 좀 뭔가 좀 안 좋은데 그러면서 그냥 집에서 버티다 보면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 되어서야 이제 병원에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보통 이제 이 삼투 농도가요, 340 mOsmol per L 이걸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의식 장애가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고혈당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또 뭐가 있죠? 케톤산증 있잖아요. 케톤산증. DKA라고 하는데 이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는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병이거든요. 한번 참조해 보시고. 근데 이 케톤산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산증이에요. 산증. 몸이 이제 산성이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 HHS 같은 경우에는 이 농도, 국물이 진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HHS 때는요, 검사를 해보면 소변에서 당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근데 케톤은 뭐 약간 나오거나 미미하게 나오거나 뭐 없거나 그래요. 근데 혈당을 재보면 엄청 높은 600 이상으로 높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은 그 HHS를 먼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엄청난 탈수 상태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탈수 상태에 빠지면 또 올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콩팥 기능 손상.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콩팥은 물을 찰랑찰랑 이렇게 계속 못 받아주면 기능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급성 신손상이 같이 이제 오게 될 수가 있다는 거. 크레아티닌이 같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당뇨가 처음 발생하기보다는 또 오래돼가지고 이미 콩팥이 좀 망가져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또 탈수가 막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 겹쳐가지고 이제 급성으로 신손상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은 왜 생기느냐? 이게 이제 유발 인자인데요. 뭐 다양합니다. 유발 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감염이에요. 감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감염이 있을 수가 있겠죠. 폐렴, 뭐 요로 감염, 또는 뭐 그냥 연부 조직에 있는 감염, 그런 것들 전부 다 감염증이면 전부 다 이 HHS의 유발 인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고삼투압성 고혈당성 증후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서 있다가 당이 올라가다 이렇게 온다기보다는 뭔가 올라가다가 트리거가 딱 있는 거죠. 폐렴에 걸린달지, 어떤 감염증, 아니면 다쳤는데 그 다친 부위에 뭔가 농양이 생기고 감염이 되는 당뇨발이 또 많아요. 당뇨 쪽에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자주 보죠. 이런 트리거가 왔을 때 이제 막 혈당이 오르면서 진행을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감염증이나 아니면은 급성 질병들, 뭐 예를 들면은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 스트로크라든지 뭐 췌장염이라든지 여러 이제 급성으로 올 수 있는 병들이 오거나, 그러면 이제 이것도 사실 염증 상태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촉발을 하고, 아니면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경우, 과도한 음주, 아니면 특정 어떤 약물, 베타 차단제라 이뇨제, 뭐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이 또 트리거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인슐린 쓰다 끊는 겁니다. 인슐린이나 뭐 어떻게 당뇨약 같은 걸 쓰다가 그냥 끊기, 상의 없이 그냥 혼자서 끊어버리는 거. 이런 게 또 이제 유발 인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몸이 급격하게 바뀔 때 이렇게 당이 올라가면서 균형이 이제 우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식으로 병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 일단 이 치료는요, 작은 병원에서 못해요. 이거는 그냥 큰 병원 가셔야 됩니다. 큰 병원. 그리고 또 이 심각한 경우에는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응급실. 큰 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중환자실을 갖춘 병원을 뜻해요. 중환자실을 갖추면 이렇게 이제 중환자실에 가야 될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좀 이거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데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집중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집중 치료. 뭐냐면 제가 아까 이거 기본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기본 원리가 엄청나게 탈수 상태가 있는 거라 그랬죠. 탈수 상태. 여기서 물이 엄청 부족해서 탈수 상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물을 엄청 부어야 돼요. 수액을 갖다가 엄청나게 투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막 하루에 막 5리터 막 이렇게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그냥 막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인슐린. 이것도 뭐 하루에 100단위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거 한 방에 붓는 건 아니고 일단 뭐 12단위 정도 주고 뭐 아월리로 이제 6단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자, 이렇게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수액을 그냥 붓고 인슐린 투여하고 이러면 그냥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주의사항이 좀 복잡하기 때문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전해질의 문제가 잘 생깁니다. 전해질. 특히 뭐냐면 칼륨. 포타슘이죠. 그러니까 저칼륨 혈증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저칼륨 혈증.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인슐린을 막 이렇게 100단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인슐린이 하는 역할 중에 이 칼륨을 갖다가 세포 내로 유입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세포 내로 칼륨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액도 막 이렇게 붓다 보면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칼륨 혈증이 생기면 이것 자체가 또 여러 가지 다른 뭐 부정맥이라든지 뭐 마비가 온다든지 뭐 다른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칼륨을 계속 짧게 계속 막 2시간 막 이렇게 뭐 4시간, 최소 4시간 측정을 하면서 보충을 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혈당입니다. 저혈당. 인슐린을 붓잖아요. 인슐린을 붓고 막 수액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혈당이 그냥 빡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또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옆에다가 또 포도당을 달아줘야 돼. 이게 또 왜 갑자기 문제가 되냐면은, 자, 지금 혈당이 막 800 이랬잖아요. 800. 근데 수액을 막 이렇게 붓다 보면은 이게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면서 혈당이 쭉 내려가거든요. 쭉 내려가면서 막 갑자기 막 300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농도가 우리 몸에 국물이 진했는데 갑자기 국물이 연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뇌부종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에서 물이 좀 빠졌다가 갑자기 이제 농도가 낮아지니까 뇌로 물이 막 이렇게 밀려 들어가면 뇌부종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뇌 손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특히 소아에서도 그래요. 소아에서. 그래서 혈당이 너무 빨리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빨리 떨어진다 싶으면 옆에 이제 포도당을 추가로 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쉽지 않다. 전해질 관리. 그러니까 이 칼륨 말씀드렸는데 칼륨 말고도 다른 어떤 전해질, 예를 뭐 나트륨, 염소,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 다 맞춰줘야 돼요. 왜냐면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아까 이 삼투성 이뇨 생긴다고 했죠. 삼투성 이뇨. 이게 생기면 이제 소변으로
물이랑 같이 전해질들이 우르르르 그냥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해질들도 균형이 갑자기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런 전해질들도 관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거. 감염이죠. 아까 제가 트리거가 되는 유발인자 중에서 이제 감염이 있었죠. 여기 보면 보통 감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혈당 치료에 집중하고 막 전해질 이런 거 막 맞추고 이러다 보면 감염에 대해서 소홀하기가 쉬운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당은 잘 잡아놓고 감염 때문에 폐혈증으로 가가지고 이제 환자가 또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감염 관리도 굉장히 유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쉽지 않죠? 이 고혈당.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급성 고혈당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적인 당뇨의 어떤, 치료하고는 완전 궤를 달리하는 거예요. 그냥 급성으로 갑자기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세심하게 잘 치료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기관에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오늘 말씀드린 병은 고혈당성 고삼투압성 증후군 HHS라고 하는 병이고, 이건 이제 평소에 당뇨 관리가 안 되던 상태에서 뭔가 이제 감염 같은 그런 트리거가 오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갈증이 엄청 나고 소변을 많이 보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혈당을 체크를 해보고 이게 좀 심상치 않다 싶으면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버티다 보면 혼수 상태에 빠져서 굉장히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이게 근데 문제가요, 또 이게 이렇게 잘 치료를 하잖아요? 잘 이렇게 치료를 했어요. 근데 다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오시는 경우가. 이게 왜냐면 당뇨 관리가 적절하게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게 한번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당뇨 관리가 갑자기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또 오시고, 이러면은 더 재발하면 치료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평상시에 당뇨 관리를 잘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HH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발생 원리,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거냐, 이 발생 원리에 대해서는 좀 멤버십 영상에서 따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